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희민입니다. 브라질 상원 원내부대표가 코로나 감염증 관련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현지 경찰이 단속을 했는데요. 중도 우파 민주당 소속 시쿠 호드리게스 상원의원의 자택에서 10만 헤알, 약 2천만 원의 현금이 발견됐습니다. 이 중 3만 헤알은 호드리게스 의원의 속옷 속에 엉덩이 속에 있었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 장비를 구매하면서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예산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전 세계에서 미국과 인도에 이어서 3위의 코로나 확진자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IMF는 코로나19로 공공부채가 늘어나는 건 세계적인 추세지만 브라질의 공공부채 증가세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2020년 10월 16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불의 경제학이 아닌 상생의 경제학을 말하는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미 분들 말고요. BTS의 일거수일투족에 예민하게 관심 갖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산 개미들인데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코스피 상장 후 이틀 연속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사실 하락세라고 표현하기엔 좀 부족할 정도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급하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검색해 보니까 거의 21% 넘게 지금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네네. 네, 엄청 많이 지금 떨어진 건데 의원님은 그렇죠. 예상하셨어요? 이 정도 떨어질 거라고? 시장의 예상보다는 다소간 높은 수준의 하락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실은 공모가가 조금 이제 너무 높게 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논란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SK바이오팜이나 또는 카카오게임즈에서 기록하였던 이제 보통 이전 두 종목들은 시작하자마자 상장되자마자 상장가가 시초가가 이제 공모 가격의 2배가 되었었고요. 거기서 네. 다시 또 상한가를 가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따따상까지는 했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실적들을 보였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이미 사전적인 그런 예상이었거든요. 아, 사전적으로. 네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말해서 보통 이제 따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초가가 공모 가격의 2배가 되면서 바로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상한가. 라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이번에는 지난번만큼 높지 않다라는 예상들이 꽤 많이 대두가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나 이제 첫날부터 상한가로 마감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러한 얘기는 오늘 상당한 수준의 가격 하락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어제 이제 이미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사안들이었습니다. 물론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큰 폭의 지금 가격 하락이 나타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런 이제 부담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전에 비해서는 그런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내지는 열기가 그 두 종목 SK바이오팜이나 혹은 카카오게임즈와 같이 그렇게 높기는 어렵다라고 예상했던 그런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었죠. 아니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카카오게임즈하고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 이후에 사실 따따상까지 했는데 네. 아까 전에 이 빅히트는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셨다 하셨잖아요. 네네. 왜 그런 축포가 안 터졌는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분석이 듣고 싶어요. 왜 이유가 뭘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모 가격 산정에 있어서 그동안의 그 열기들이 내지는 인기도 높은 청약 경쟁률이 이미 반영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사실 SK바이오팜이 이제 그렇게 IPO를 거치면서 그 정도로 높은 수준의 주가 상승률을
이제 경험하게 될 거라고는 사실 시장도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인기가 많을 거다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그 정도일 줄은 사실은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이것이 카카오 게임즈에서 또다시 확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2번 연속 확인이 되면 보통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되냐면 잠재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장의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2번 연속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이렇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모 가격 산정은 인수증권사와 다른 기업, 그러니까 IPO를 진행하는 기업 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기업의 의견들이 상당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이번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공모 가격 산정에 있어서 시장의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이미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모 가격 산정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높은 청약 경쟁률을 이미 예상을 했을 거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높은 수준의 그 공모 가격을 이제 책정을 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예상은 당연히 했겠지만 그 인기의 강도를 사실상 자신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자신 있게 공모 가격을 높일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두 번의 제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더 많은 자금을 끌어당기고 싶은 그런 이제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카카오 게임즈와 SK 바이오팜 이 2번의 사례로 이미 이 공모주 청약 이후에 결과가 좋다는 걸 확인했고 그러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공모 가격 상정에 있어서 굉장히 높이 잡았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묻는 건 방 대표 밖에 없다. 방시혁 대표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어렵다는 공모주 청약도 있고 빅히트 공모주 받았는데 지금 이분도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뭐 그렇기는 물론 이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은 분이 아마 방시혁 대표일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IPO가 되기 전에 이미 이제 주식을 나눠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방시혁 대표 이외에도. 사실 BTS 멤버들도 주식을 나누어 받았다고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IPO 이전에 이미 주식을 나누어 받았던 분들이 사실상 가장 큰 수혜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IPO 과정에 청약을 통해서 이제 몇 주씩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아직 이게 손실이 나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공모 가격에 비하면 아직도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못 받았다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거고요. 여전히 공모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이다. 다만 지금 기대감들은 대단히 높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높았던 눈높이에 맞춰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평가해 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빅히트가 공모가가 13만 5천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7만 원의 시초가가 형성됐으니까 지금 많이 내렸다 하더라도 지금 20만 2,500원이네요. 제가 쳐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더라도 뭐 13만 5천 원에 받으신 거니까. 공모주를 받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아직까지는 수익 구간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는 거고요. 이게 공모 가격 13만 5천 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날 거다 이렇게 우려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내심 많은 기대들을 하셨을 텐데 역시나 이번에도 소문난 전체 별로 먹을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실망감을 조금 가지게 되실 수는 있으시겠죠.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가 뭐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주가 하락의 원인이 이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으로 지금 팔아치웠다. 그러니까 처음에 따상만 먹고 팔아치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맞습니까? 일단 요번 이제 IPO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는 첫째 날 이제 더블이 나고 그 다음에 상한가가 일시적으로 상한가가 그때 갔었거든요. 그때 이 상한가에 매도를 하고 나오셨던 분들이 아마 가장 큰 수익을 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유통 가능 주식 물량이 있습니다. 이게 IPO가 이루어지고 나면 모든 주식이 다 유통 가능해지는 건 아닌데 그중에 이제 일부
주가가 유통 가능 주식으로 풀리게 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으시는 건 모두 다 유통 가능 주식인 거거든요. 네.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 받는 거는 상당수가 100%는 아닙니다만 상당수가 또 이제 보호 예수에 묶이는 거고요. 안 묶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안 묶이고 바로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유통 주식이 이전에 카카오 게임즈나 SK 바이오파머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았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도 첫날 매도 물량으로 이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더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시장 환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첫날 상한가를 가더라도 계속해서 상한가가 유지될 가능성이 이전에 비해서는 이미 떨어지고 있다. 네. 공모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논란 이외에도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주식 물량수가 너무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상당히 크게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그 아티스트 중에 사실 주목할 만한 아티스트가 BTS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업 자체의 안전성 부분, 투자성 부분에 대한 좀 의문이라고, 네,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지금 BTS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낮게 보는 데가 85%고요. 네. 보통 85%에서 90% 사이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BTS가 얼마나 높은 인기도를 누리느냐가 사실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수익성을 그냥 결정해버리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BT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역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일부에서 BTS에 대해서 병역 면제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꽤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BTS의 병역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병역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쪽으로 네. 가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매출과 수익성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불확실성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네. 따라서 향후 주가의 움직임을 그렇게 낙관하기에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렇네요. 자, 지금 증권사들은 빅히트의 목표치를 20만 원대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만 2,500원까지 내려갔으니까 공모가는 13만 5천 원이었고요. 그 정도까지는 안 내려가겠지만 20만 원 밑으로도 내려갈 거로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오늘 최종 종가가 사실 당분간 저는 이제 사실 이 가격 조정은 이틀에서 3일 정도면 가격 조정은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네. 이제 상장이 이루어진 지 이틀째 되는 날이고요. 네.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이제 3거래일쯤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대부분의 가격 조정은 월요일 정도까지면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상당 부분이 이미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 가격 조정의 폭은 그렇게 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당분간은 현재의 수준, 그러니까 지금 20만 2천 원 정도 되죠. 20만 원 근처에서 당분간은 가격 조정, 그러니까 횡보세를 보이면서 이제 정확한 가격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도 뭐 빅히트가 대단한 역사를 쓴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YG의 10배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지금 이미 공모가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우리나라 3대 메이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있잖아요. 네네. YG, SM, 그다음에 그 JYP 이렇게 해서 3대 메이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시가총액 합계보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이런 이제 그 이슈성은 사실 엄청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 오늘은 엔터주 주가 흐름을 봤을 때 별로 흐름이 좋지 않아요. YG도 좀 떨어졌고, 네. 뭐 당연히 연예인들의 활동 범위 그리고 활동 내용에 따라 주가가 엔터주는 달라지니까요. 그렇습니다. 엔터주 일단 그렇기는 한데 연예 사업도 사실은 코로나19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 사업이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치료제라든지 혹은 백신 개발에 확실한 그런 이제 진전이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제한적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주식 하시는 분들 오늘 위원님의 조언을 좀 잘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번에 이 공모주 기대 많이 했고 두 차례 거쳐서 아주 수익을 많이 얻으신 분들이 이번 빅히트의 좌절을 계기로 공모주는 버블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평가를 하면 네. 보통은 양의 수익률을 실현한다고 이제 이제 학계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전에 나왔던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많은 대부분의 공모주 투자에서 이 정도의 높은 청약 경쟁률과 그다음에 이 정도의 높은 그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것은 진짜 이건 예외적인 케이스인 거거든요. 예외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 투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좀 대박이 난다라는 그런 환상은 굉장히 위험한 결과로 연결될 수가 있고요. 네. 따라서 공모주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대단히 필요하다,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모주라고 해서 수익이 괜찮게 난다더라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서는 곤란하고요. 네. 공모주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얼마나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인가, 그리고 향후 매출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 스스로 판단하시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중에서 제대로 된 기업을 찾아내겠다, 옥석 가리기를 제대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공모주 투자에서도 충분히 손실이 날 수 있는 거고요. 네. 대규모 손실이 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죠. 최근 공모주 관련 상황들은 예외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꼭 그 예외는 남한테만 일어나더라고요. 네, 공모주 네, 옥석 가리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 번 더 강조해 주셨고 계속해서 지금 국내 증시 박스권이라는 거 하면서 지금 계속 지루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좀 눈여겨볼 만한 이슈와 이벤트들 없습니까? 올해 안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하면 국내적인 이벤트보다는 해외 이벤트에 조금 더 주목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해외 이벤트. 네, 가장 중요한 이제 이슈라고 그러면 당연히 미국 대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지금 지지율 자체는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앞서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스캔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주가의 변동성은 오히려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네. 후보가 뚜렷하게 앞서 나가면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이제 그쪽으로 해서 안정세를 보이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 지지율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오히려 변동폭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미국 대선의 흐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5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느 수준에 과연 2조 달러가 넘는 수준의 제5차 경기 부양책에 합의할 것이냐. 그리고 그러한 부양책이 우리나라 재정정책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조금 집중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 관련해서요. 황세훈 자본시장 연구원 연구위원과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